죄송합니다. 세포 주기하고 세포 분열. 특히 이제 그 세포 분열 두 종류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이 있는데 생식 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그 감수 분열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세포 주기에 대한 거는 논리적인 어떤 기준에서 착착착 설명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볼게요.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어. 그지? 세포가 성장했다가 다시 세포 분열해서 작아지고 성장했다 분열해서 작아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 그지? 반복되는 거에 딱 한 구간을 세포 주기라고 한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세포 주기도 시작 지점이 있다고 했어. 왜? 이 반복되려고 하면 뭐니? 시작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지. 그지? 그 시작의 이벤트가 뭔데? 분열이야, 분열. 그럼 세포 주기는 언제 시작한다? 분열해서 딸 세포가 딱 두 개 만들어졌을 때. 한 번 분열하면 세포 하나가 두 개가 되거든. 두 개 만들어졌을 때 이때를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제 세포가 만들어졌어. 근데 작지. 왜? 분열했으니까. 큰 세포가 한 세포가 두 개로 나눠져서 분열을 했으니까 작아졌겠지. 그지? 이 세포를 딸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세포가 작으면 기능을 할 수 있니?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하려고 하면 2살 때 선생님 할 수 있니? 못하지, 그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커야 돼. 그 크는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지원기라고 해요. 지원기. 오케이? 성장 시기입니다. 너네가 지금 지원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렇고 지원기가 끝나가면 봐봐. 모든 세포들이 똑같은 일을 하니? 아니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지. 여기에 분명히 의사도 나올 것이고 판사도 나올 것이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잖아요. 이제 마찬가지야. 지원기 맨 끝 지점에 보면 잠깐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잠깐 죽은 듯이 멈춰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별표. 중요하다는 별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어떤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좀 편한 표현으로 G1 체크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체크포인트. 정확한 표현으로는 significant 렉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지연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G1 체크포인트. 여기서 뭐 하냐면 이 세포가 어떤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로 분화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한 일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예를 들어서 너는 지금 피부 상처 났으니까 피부 세포가 되라 이러면서 이제 분화되라고 명령한다고 하면 세포 분열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세포가 돼버리겠지, 그지? 그러면 세포 주기에서 빠져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빠져나온다. 빠져나와서 어떤 시기에 들어간다고 하냐면 이건 안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두세요. G0 시기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 분화된다. 세포가 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 세포는 분화된 세포입니다.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분화된 세포는 절대 세포 분열을 하면 안 됩니다. 규칙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분화된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는 게 우리 몸에 있죠. 예를 들어서 점, 사마귀, 뭐 이런 것들이 잠깐 좀 비행 청소년처럼 이제 안 해야 될 일을 하다가 멈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세포 분열하다가 멈추면 괜찮은데 이게 점점점 커지는 일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분열하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조직을 침범하면서까지 성장하게 된다고 하면 이걸 악성 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짧게 얘기할까? 암입니다. 악성 종양은 암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분열하면 안 되는 애들이 분열한 애를 그 분열을 해서 만들어진 세포 덩어리를 종양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종양 상태에서 멈춰 그냥. 그 멈추면 상관없거든. 약간 외관상 좀 별로일 뿐이지. 그런 걸 양성 종양. 양성이라고 하는 건 좀 그나마 괜찮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benign이라고 합니다. B-E-N-I-G-N. benign. 좀 온화한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조직을 침범해서 침투해서 계속 분열하면 어떻게 돼? 그 조직의 기능, 기관의 기능이 없어질 거거든.
그지? 기관이 기능을 못하겠지, 그지? 그러면 그것들 죽게 됩니다. 암세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암세포가 행동에서 결국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기관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암은. 됐나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이제 악성 종양, 양성 종양과 이제 대별되는 어떤 표현을 악성 종양이라고 하고 멜리그넌트 튜머라고 합니다. 튜머는 종양, 멜이라는 접두어가 뭘 뜻하는 거냐면 나쁜, 안 좋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집 진공 청소기가 있는데 고장났어. 그러면 이걸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니? malfunction이라고 합니다. malfunction. 그러니까 펑션 기능이 지금 잘못됐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나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착한 다나가 어떤 좀 나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수업도 안 오고 뭐 딴 데서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지? malbehavior. 비행이라고 합니다. 비행. 됐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분화된 세포는 정상적인 기능만 해야 돼요. 분열 안 한다.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됐지? 근데 일로 안 지나가고 결정을 했어. 다시 분열하여라. 라고 결정을 하면 어디로 간다? 자, 이제 분열을 하라는 어떤 결정을 받았잖아. 그럼 해야 될 게 뭔데? 분열하면 어떻게 돼? 두 세포가 될 건데 두 세포에 뭐가 있어야 돼? 동등한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한쪽으로 다 몰아줄 거야? 아니지. 양쪽이 다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갖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 유전 정보. 오케이? 그럼 뭐 해야 돼? 복사를 해줘야 돼. 유전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한 배 더 만들어 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뭘 해야 되냐면 S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기가 S기는 영어로 synthesis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성이라는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그냥 DNA 복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DNA를 복제한다. 아시겠죠? DNA 복제 시기를 지나가면서 DNA가 온전히 하나의 세트의 정보가 하나의 세트가 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S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도 아까 잠깐 멈추는 시기 같은 게 나타납니다. 그 잠깐 멈추는 시기에는 S기 때 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면 뭘 확인할 거냐? 복제가 제대로 됐는지 그걸 확인할 거예요. 제대로 안 됐으면 DNA를 복구하는 복구 기작이 진행이 되고요. 아니면 제대로 됐으면 패스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바로 분열을 하면 좋겠지만은 바로 분열 안 합니다. 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에너지 합성도 안 되고요. 물질 합성도 안 돼요. 다 멈춰. 그냥 세포 분열만 오직 세포 분열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 분열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을 미리 다 준비하는 시기가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여행 간다고 하면 아버지하고 여행 간다고 하면 해외여행 되게 비싼 여행 간다고 하자. 그러면 여행 간 도중에 여행비 경비를 버는 거니? 아니지. 그 이전에 다 벌잖아. 마찬가지. 됐나요? 그래서 바로 분열기 지나가기 전에 분열기로 진행하기 전에 잠깐 여기는 지금 좀 길게 돼 있는데 좀 짧은 G2기라는 게 있습니다. G2 시기. 됐나요? 이 시기 때 뭘 한다? 분열기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다 만들어 놓는다.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 방추상은 뭔지 아니? 그 염색체가 있으면 이 각각의 염색체를 염색 분체로 나눠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제 단백질로 만들어진 실이야. 근데 그거 이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언제? 그 이전에 다 준비를 해두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G2기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되면 분열기로 들어가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건 얘기했죠, 그죠? 분열기로 들어가서 전, 중, 후, 말기를 통해서 이제 세포 분열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포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포 분열을 기준으로 하고 세포가 분열됐을 때 딸 세포가 만들어지면 그때를 시작 지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주인공은 뭐냐면 분열기입니다. 분열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나가는 나머지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간기라고 합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간기, 사이 간자를 써서 간기. 오케이? 사이 간자의 의미 영어가 뭔데? 갭입니다. 갭. 됐니? 그 갭 시기라고 해서 G 원기 G2기는 갭에서 이니셜을 딴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S기는 DNA 합성한다는 의미에서 synthesis S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세 개 다 합쳐서 뭐다? 간기. 그다음에 요거 분열기. 분열기는 영어 표현으로는 마이토시스, 메이오시스
라는 의미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M기라고 합니다. M기. 모두 알아두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M기, 이쪽은 간기 또는 갭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M기 나오네. 그지? M기 있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분열 두 가지를 조금 뭐 자세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기준이 되는 어떤 분열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근데 체세포 분열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와요. 어렵게 내기가 좀 힘들어. 왜냐하면 세포가 분열되는데 얘 다 똑같거든. 유전정보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내기 힘들어. 근데 감수 분열 다르다고. 하나가 한 번 분열하고 두 번 분열하거든요. 그러면서 얘하고 얘가 갖고 있는 물질이 다를 수 있다고. 유전 정보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그지?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세포 분열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민기야.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냐? 체세포라고 하는 게 우리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만들기 위한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 체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덩치가 커지는 과정이기도 해요. 체세포 분열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덩치 더 안 커지겠지. 내가 체험한 거 아니고. 그지? 덩치 안 커질 거야. 나는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왜 합니까? 기능을 하던 세포들이, 분화된 세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가가 탈락될 수 있거든요. 그지? 그럼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분열을 하는 거야. 근데 너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더 왕성한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니까 세포수가 증가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새로운 세포로 이제 기능하는 세포를 계속 공급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자, 모세포와 동일한 유전 물질을 가진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될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지? 한 세포 두 개로 나눠지면서 정보를 똑같이 동등하게 갖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 무슨 시기가 필요하다고 세포 중에서 S기가 필요하다고 했어. 됐니?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체세포 분열을 핵 분열과 어디였냐? 세포질 분열로 나눕니다. 오케이? 첫 번째 핵 분열부터 보자. 핵 분열이 뭐냐면 결국 유전 정보에 대한 분열이야. 유전 정보 분열이야. 볼게요. 염색체 모양과 이동에 따라 이 핵 분열은 크게 전중 후 말기로 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 각 시기에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주기를 내가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되잖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똑같이 논리적으로 설명할게. 감기는 결국 감기에는 세포가 세포 다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장하고, 그지? 변화하던 시기가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기 S기에는 이제 DNA가 복제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지? S기에 도달해야지 복제되지. 아무튼 S기에 도달했다는 건 이미 그 세포는 운명이 결정됐어. 세포 분열을 할 거야. 세포 분열 안 하는 세포는 절대 S기로 가지 않습니다. 됐죠? 그랬다가 이제 세포 분열 시기가 야 이게 세포 분열이다 라고 딱 판단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뭐냐면 봐봐. 유전 물질 어디 있는데? 세포 핵 안에 있거든.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야 돼. 그럼 이 핵과 세포 질, 그러니까 세포 안쪽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막이 있거든. 이게 핵막이야. 핵막 그대로 있으면 이게 두 개로 나누죠? 안 나눠지잖아. 그지? 당연히 세포 분열하려고 하면 핵막이 없어져야 돼.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세포 분열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라고? 염색체예요. 염색체. 그 이전에 염색체가 풀어져 있어야 돼. 왜? 여기 안에 유전 정보가 있을 거니까 그거 써먹어야 되거든. 단백질 만들 때. 응? 근데 세포 분열할 때는 그 단백질 만들어? 아니야. 만들어서 그냥 딱 오로지 분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그리고 염색사로 있으면 내가 어떻게 표현했지? 미친 애들 머리카락 막 엉켜있는 거 그거 어떻게 정확하게 1대1로 분리해. 안 되지.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야. 또 감아서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딱 나눠 놓는 거야. 분열하려고. 분리, 하나씩 동등 분리시키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 시기라고 딱 판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 핵막이 사라진다는 거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증거는 염색체가 보이네라고 하면 정기입니다. 염색체가 보인다는 거는 염색체가 응축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염색체가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현미경으로 염색체 보이겠지? 그지? 염색체가 보이는 그 시점부터 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핵막이 사라진다. 핵 안에 있는 어떤 특정 구조인 인도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색체 응축되고 핵막이 사라진 이게 전기,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로 돌입했다는 중요한 증거고요. 이건 좀 약간 지엽적인 건데 방추사 아까 단백질로 만들어진 끈적끈적한 실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붙냐면 염색체 모양의 동원체, 동그란 동원체에 붙습니다. 응? 갖다 붙기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이제 뭐 해야 되는데 나누기 위해서 쭉 질서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염색체들이 쭉 그 하나의 세포가 있다고 하면 세포의 거의 중앙선에 배열됩니다. 막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있으면 좀 나누기 힘들겠지. 그래서 중앙선에 배열돼.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된다. 나누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래서 염색체를 관찰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시기야. 왜? 현미경으로 보는데 염색체가 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으면 다 겹쳐 보이고 할 거 아니야, 그지? 얘 크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따지기 힘들어. 근데 쭉 나열돼 있으면 따지기 쉽지, 그지? 그래서 염색체를 관찰할 때는 중기의 세포를 관찰한다고 합니다. 됐나요? 이제 이 시기에서 어떻게 세포 염색체 쭉 나열돼 있지. 근데 염색체에서 염색 분자가 땡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땡겨져 가기 시작해. 분리가 돼서 땡겨져 가기 시작하면 이때는 뭐라고 한다? 후기. 이제 중기에서 벗어났다. 라고 해서 후기라고 얘기하고 땡겨져 가니까 염색체 이런 모양이었어. 여기 동원체 있고, 그지? 근데 뿅 이렇게 됩니다. 관성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내 허리를 탁 당긴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꺾이겠지. 이렇게 꺾여 가는 쪽으로 이제 화살표처럼 이렇게 꺾이겠지, 그지? 이게 염색 분체가 꺾여서 이쪽으로 간다고 하면 얘들이 이쪽으로 모이고 있구나. 방향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됐나요? 그때가 후기다. 그 다음에 말기라고 하면 이거 뭐 말기 암 환자도 아니고 말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무리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마무리. 자, 이제 다 모였어. 이제 뭐 해야 돼? 아니 반대 과정이 필요하잖아. 그치? 처음에 뭐 했어? 염색체가 생기고 핵막이 없어지지? 그치?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염색체가 풀어지고 핵막이 생기면 될 거야. 그치? 됐지? 그럼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야. 하나의 세포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핵막이 생기면서 핵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요렇게 끝나가면 이때부터 이제 두 세포로 댕강 잘려야지. 그지? 이렇게 이제 잘리는 어떤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세포질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다? 핵분열. 유전정보 이렇게 두 양쪽으로 나뉘어가는 과정이고 이게 끝날 때쯤 그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고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거 2번 이거 보는 겁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되지. 그러니까 자매 염색 분체가 이렇게 하나씩 가는 건 무조건 하나씩. 무조건. 됐지? 분리돼서 다른 핵의 DNA 양은 DNA 양이라면 그냥 이 실제로 그냥 저울에 매달아 본 양이야. 됐지? 양은 당연히 모세포에 비해서는 반이 되는 거지. 반반. 양념장 후라이드 반반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반드시 DNA 양은 딱 절반이 되는 거지만 염색체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염색체의 수는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표현한 말이거든요. 다시 유전 정보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던 자매 염색 분체가 하나씩 가서, 그지? 양으로 따지면 반씩이 됐지만은 이 정보하고 이 정보하고 같은 거거든, 사실은. 자매 염색 분체는 해리포터 1권과 해리포터 1권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 두 개 있든지 하나 있든지 정보가 달라졌니? 안 달라졌지. 그지? 그러니까 각 보도의 염색체에 있는 원래 있어야 되는 유전 정보가 다 있다는 뜻이야. 이쪽도 저쪽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염색체의 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염색체의 수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염색체 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표현하는 게 뭐였지? 핵산. 그지? 핵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모세포도 엄박거 다 갖고 있었거든. 그지? 그걸 EN이라고 합니다. EN 핵상이. 엄박거 중에 각 보드에서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걸 N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지? 그러니까 EN이었어. 근데 어쨌든 이걸 염색분체 나눠 가졌어도 엄박거 다 갖고 있다고. 안 그래? 그래서 EN이라고 그대로. EN에서 EN으로 EN되는 세포 분열이다. 뭐
체세포 분열이 원래도 2N, 딸세포도 2N. 오케이? 이렇게 진행되고 이거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제 핵분열 말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냐면 이제 세포 분열 실제로 세포가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될까요? 그지? 이 동물 또는 식물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알아두시면 돼요. 자, 어떻게 분열이 일어나냐? 동물 같은 경우는 막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대자보였지? 수업을 여러분들 하다 보니까 대자보 이건 내가 설명 안 했지? 안 했지? 그지? 그럼 할게. 자, 동물과 식물은 다르지. 뭐가 달라? 그 한자 의미에서 딱 다른 게 나와요. 동물은 움직인다는 거, 식물이 씹혔다는 거야. 안 움직인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됐지? 동물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적절히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뼈대가 필요합니다. 뼈대. 우리 뼈 있어 없어? 하나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 킹크랩은 뼈대 있어 없어? 있어. 그런 애들 외골격이라서 바깥쪽이 뼈대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는 안쪽이 뼈가 있는 거지. 동물들은 다 뼈대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선충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뼈 없으니 지렁이 같은 애들 환형동물 이런 건 뼈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적정 크기가 되고 그지 움직이게 되는 동물들은 다 있다고. 됐지? 뼈가 있어. 근데 식물은 뼈가 없거든. 근데 식물은 동물만 수준이 아니고 100m 이상도 이렇게 버티고 자라야 되는 식물도 있어요. 그지? 얘들은 뼈가 필요해. 근데 식물에서는 뼈가 없으니까 뭘 갖고 있냐면 세포의 벽을 갖고 있습니다. 단단한 벽. 이게 쌓여서 단단해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동물 같은 건 단단한 벽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 뼈가 있으니까. 오케이? 말랑말랑한 세포막으로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니? 이거를 고무줄 같은 걸로 요 세포 하나 있는데 고무줄 같은 거 뚝뚝 감아서 쭉 이렇게 당기면 쫑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요. 이 고무줄 여기 실제로 이 스트링 줄이 이렇게 좀 있고 이제 점차 줄이 분해되면서 줄어들면서 이렇게 탁 나눠집니다. 이 줄은 단백질입니다. 대부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물질은 단백질이야.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이걸 세포질 함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쪽이 허리에 졸라매듯이 이렇게 쫙 해서 떨어지는 거. 세포질 함입이라고 하고. 근데 식물 세포는 딱딱하잖아. 세포벽이. 그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고무줄로 해서 이게 안 줄어들어 부서져.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들은 중간에서 세포판 그러니까 약간 세포벽과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요. 판을 만들고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끊어버립니다. 두 개를 끊어요. 그래서 하나 서로 다른 세포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알겠지? 식물의 세포질 분열에서 핵심은 세포판을 형성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요거 그래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DNA 상대량, DNA 양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세포 주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감기 때, 지온기 때는 그냥 2라고 하자. 기준값을 2라고 잡습니다. 됐니? 근데 이제 S기로 돌입하면 어떻게 된다? 복제한다고 했지, DNA.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2배인 4가 됩니다. S기를 다 지나가면. 됐나요? 자, G2기 때 그 유지되다가 유지 하다가 핵분열의 맨 마지막 시기 말기 때 뽕 떨어지지. 그렇지? 말기 때에 돼서야 이거 서로 다른 두 개의 세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때 딱 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세포 기준에서는 뭔 말인지 알겠지? 하나의 세포 기준에서는 이렇게 반이 된다. 근데 어쨌든 2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2가 되지. 얘가 성장해도 다시 분열한다고 2였다가 올라갔다가 4가 됐다가 다시 2가 될 거야.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DNA 상대량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4가 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똑같은 정보가 두 번이 되는 복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 과정과 같이 연결해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걸 안 가져왔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거, 좀 덜 중요한 것부터 한번 얘기해볼게.
염색체 응축 정도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뭐냐 이거? 이게 DNA 이중 나서. 이게 뭐? 다른 이거 뭐? 기억 안 나? 이 앞에 이거 뭐? 뭐? 단백질. 아니 옆에 그림 너 뭐 집중력 장애 뭐 이런 거 아니지? 옆에 이런 이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했어? 혹시 아는 학생 없습니까? 이거 혹시 저번 수업 때 분명히 나왔을 거야. 그거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사과할게. DNA 이중 나선 구조를 1.7바퀴 감는 단백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지? 걔 이름 뭐냐고 물어본 거야. 맞지? 뭐야? 너는 복습 안 할래? 어?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지나가면 안 돼. 알겠지? 히스톤 단백질. 오케이? 자, 이거 히스톤 단백질이고 얘가 이제 이 사슬이 요 얇은 건데 민기야 집중. 얇은 이걸 1.7바퀴 한 번 1.7바퀴 정도 감고 좀 이걸 이제 길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어. 얘가 또 다시 응축되면 더 감기면 이거 슈퍼코일이라고 합니다. 코일링이 아니고 슈퍼코일. 더 감기면 이거 염색체가 됩니다. 됐지? 응축 정도에 대한 거. 자, 요거도 좀 알아두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금 세포 주기를 이렇게 나타낸다고 세포 주기 분명히 방향성이 있거든. 원형이라도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S기 기준은 그 다음이 G2기고요. 그지? M기 기준은 그 다음이 G1기잖아. 그지? 어떤 식인지 알 수 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이 사진 잘 보세요. 염색체 현미경 사진인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어떤 식인지를 물어보거나 그걸 알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볼게요. 이거 어떤 식이니? 은빈아, 이거 어떤 식이니? 아이고 답답해. 이거 지금 염색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저것이 분열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감기. 그게 감기야. 됐니? 이렇게 경계가 보이지? 이거 봐봐. 이 경계 보이지? 이거 뭐지? 핵막 있으니까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거야. 됐지? 핵막도 있고 염색체도 안 보여. 감기야. 됐지? 자, 이거 뭘까요? 이거 굵직굵직하게 약간 벌레처럼 보이는 이 염색체야. 어? 염색체 보이기 시작했으니 분열기지. 그치? 분열기인데 우리 생각해봐. 전, 중, 후, 말기 중에 얘는 뭐 할까? 생각이 있으면서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이지. 다나 전, 중, 후, 말기 중에 이게 뭘까? 이거는. 정답! 잘했어. 이유는? 그럼 얘들 안 응축돼 있는 거니? 응축돼 있는 게 염색체야. 얘도 염색체야.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우린 좀 더 스마트해야 돼. 전, 중, 후, 말기 특징을 내가 다 얘기해 줬잖아. 그지? 그럼 염색체가 보인다면 무조건 전기는 아니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 전기? 염색체가 한 영역에 이렇게 다 몰려있지. 그지? 맞지? 잘 생각해봐. 전, 중, 후, 말기 중에 염색체가 한 영역에 몰려있을 수 있는 건 전기밖에 없어. 중계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네처럼 이렇게 한쪽에 나열돼야 돼. 한 방향으로. 후기는 이렇게 딸려가야 되고. 그리고 요런 게 좀 작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하면 이건 말기야. 이거.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제 그지? 좀 더 규칙성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이제 양쪽에 모여 있다고 하면 이건 두 핵이 되기 직전이거든. 그러니까 말기야. 이게 헷갈려. 잘 틀려. 뭐가 이제 구분 잘 할 수 있어야 돼. 일부러 조금 더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요거 구분할 수 있겠지? 그지? 자, 이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제 이걸 얘기해요.
중요하다고 돼 있지. 뭐 때문인데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한 기초. 여기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딸세포 유전자 구성 변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감수 분열하고 감수 분열에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알아요. 이것부터. 체세포 분열이 어떻게 된다고? 복제된 다음에 동등하게 나눠진다. 오케이. 자 보자. 처음에 이거 엄빠한테 받은 크기와 모양이 같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엄빠한테 받은 유전자가 A, A, E, E 이렇게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 상태야. 그러면 복제를 하면 S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 오해하지 마. S기 때 이렇게 염색체 보여? 안 보여.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됐죠? 이때 어떻게 돼? A, E 있던 거는 동원체를 묶어서 똑같이 A, E가 두 개가 되는 거지. 복사된 거야. 지금. 됐나요? 이쪽은 어떻게 돼? 당연히 A, E가 있으니까 A, E 똑같이 하나가 복사되는 겁니다. 아무 딱 묻히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딱 있는 대로 복사하는 겁니다. 그냥. 뭐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딱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적도면에 나열됐다가 하나씩 가져가게 되니까 여기에도 파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각각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거지. 됐나요? 이거는 요거와 같죠. 그치? 모세포의 유전적 다양성 또는 배열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른 세포가. 알겠지? 중간 과정에 복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 없다. 이게 뭐다? 체세포 분열이다. 그래서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더 많아져도 그지? 유전적인 다양성이 새로 생기진 않는다. 똑같다. 유전 정도는. 아시겠죠? 이게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갔어. 세포 주기 조절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논술 및 높은 수준의 어떤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이거 저 아까 내가 얘기했지. 멜리그런트 튜머, 캔서, 암, 비나인 튜머, 양성병변. 요거도 교육과정상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알고 싶은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해두면 좋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는 생식에 관련된 개념과 생식세포 분열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기능 상대량이라고 하는 걸 오늘 수업 좀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생식 요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쭉쭉쭉 읽어보면서 아 이런 거 있구나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주인공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생식세포 분열을 배워야 되니까 생식의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정보가 있다라고 보면 돼요. 생식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이 있는 거죠. 없습니다. 그지? 없습니다. 여기 유성생식 여기 나와 있어. 자, 지금 우리 성 있지? 남자, 여자. 성 있잖아, 이제. 성이 있으면서 이제 그 자식이 만들어지는 유성생식이라고 성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손을 만들 수 있으면 무성생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성생식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분열법. 분열이 이제 세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대표적인 대장균 같은 거, 균들, 세균들. 오케이? 그 다음에 출합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의 본체가 있는데 여기 약간 이렇게 여드름같이 하나 났다고 뿅 튕겨 나가는 거야. 근데 요게 잘 보면 얘하고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 크기만 달라. 이런 걸 출합법이라고 합니다. 여기 히드라라고 하는 게 그 게임이 나오는 침 뱉는 히드라 아닙니다. 바다에 사는 히드라라고 하는 그 원장 최강계 동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촉수를 가지는. 그 다음에 효모는 어디에 있습니까? 빵이나 술을 만들 때 씁니다. 에탄올을 만들어내는 발효를 하는 그런 어떤 단세포 생물인데 이런 애들이 출합법.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뿅 튕겨 나가는 거야. 그지? 근데 크기만 다른 모양 같다고 했죠, 그지? 크기만 다른데 여기서 크기는 분명히 다르지, 질량도 다르겠지. 근데 동등한 게 있어. 뭐 얘하고 얘는 유전 물질 동등. 출합법을 해도 동등해. 알겠지? 그렇게 알아두면 돼요. 포자생식.
이 포자라고 하는 게 씨앗하고 비슷한 건데 설명하자면 길어져서 그냥 짧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자나 난자. 정자와 난자를 씨앗이랑 하기 그렇거든. 그게 합쳐져야지 씨앗이거든 사실. 씨앗은 합쳐져야 돼. 됐지? 합쳐져야 돼. 얘는 씨앗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정자나 난자나 마찬가지인 거야. 좀 어렵지? 그지? 한마디로 그냥 씨앗이라 생각해. 됐지?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 포자낭에서 포자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관하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낭이. 그래서 나온 포자가 바로 싹이 터서 바로 새로운 개체가 됩니다. 와우! 우리는 지금 핵상이 뭐지? 2n이지. 맞지? 그지? 내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수정량이 2n이었고 그게 세포 분열에서 2n이야. 그지? 웃긴 게 뭐냐면 이 포자로 이제 번식하는 개체들은 포자가 n이고요. 얘가 성장하면 n이거든요. 뭐지 이거? n이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사리 나무를 할 때 그 고사리 핵상이 n이야. 됐나요? 그리고 이 고사리하고는 좀 별개이지만 곰팡이와 버섯은 사실 되게 가까운 사촌 관계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곰팡이가 약간 실처럼 이렇게 늘어나거든. 점점 성장하거든. 그 곰팡이 실을 여러 개 모아서 묶어서 누구한테 선물을 주는 이게 버섯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버섯도 나눠보면 이 곰팡이 심 같은 게 모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거의 친한 친구들인데 얘들도 다 포자로 번식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영양생식은 보통 이제 촌에서 이제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대표적인 얘가 뭐냐면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를 잘라서요. 상처를 내고 땅에 박아 놓으면 이게 뿌리가 나고 잎이 납니다. 네, 일부지 한 개체의 일부였지, 그지? 일부를 이제 심었는데 이게 그냥 개체가 되는 거야. 이런 건 영양생식이라고. 됐나요? 잎줄기 뿌리든 어떤 특정 조직이었는데 그게 다 완성돼서 잎줄기 뿌리든 새로운 개체 자체가 되는 거지. 집에서 그런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많이 봤는데 무 또는 당근 윗둥만 딱 잘라서 물에 담가놓고 햇볕 주면 이거 막 무슨 이게 다 자란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 구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좀 볼게요. 봐봐. 모체가 있는데 자손 그냥 뿅 만들어줘 그냥 만들어줘. 똑같은 그럼 이거 뭐지 이게? 우리 방금 배웠던 거야. 체세포 분열이야 이거. 체세포 분열이 원래 모체 정보가 세포 분열에 또 똑같이 그지? 딸 세포에도 있잖아, 그지? 이 체세포 분열이야. 근데 무성생식이 결국 알고 보면 뭐니? 체세포 분열이랑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유성생식은 어떻게 해? 엄빠가 있고 엄빠의 정보 중에 반씩만 받고 그게 모여서 이제 다시 새로운 조합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도 아니요 아빠도 아닌 중간 과정, 그지? 섞여져 있는 조합이 되는 거잖아. 이게 유성생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 복잡해. 알겠니?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전 정보의 어떤 다양성이 생긴다. 누가 유성생식하는 개체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자, 뒤로 넘어가서 생리세포 분열하기 전에 요거 좀 보고 갈게요. 요거. 아니요, 미안해요. 생리세포 분열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 요거 좀 생리세포 분열을 한번 볼게요. 일단 생식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다릅니다. 체세포 분열 한 번 분열했지.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 연속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두 번 분열한다. 첫 번째 특징이야. 그렇고 생식세포 분열은 모든 세포들이 분열하는 게 아니고 생식소에 있는 세포가 분열하는 거고 결국 그 결과는 배우자 세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배우자 세포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하고 난자를 배우자 세포라고 합니다. 됐나요?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을 하고 봐봐 생식세포 분열 발음 잘 안 되지 내가 이제 시옷이 세 번 이상 들어가면 발음 잘 안 됩니다. 빠르게 하면 더더욱이 안 돼. 나만 안 돼? 아니야 다 안 돼. 그래서 감수분열이라고 일컬겠습니다. 알겠죠? 감수분열이 생식세포 분열과 같은 겁니다. 감수분열이라고 할게요. 감수 1분열, 2분열 연속적인 분열이 일어난다. 1분열부터 한번 볼까요? 감수 1분열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할게. 자, 달라요. 체세포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은 상동염색체 언반대받은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딸 세포에도 뭐니 엄마 거 아빠 거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되는데 이 감수 분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분열은 뭘 하냐면 엄마와 아빠의 같은 번호의 상동염색체가 있다고 하면 이걸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이 묶음을 하나씩 가져가. 여기서부터 아니 생물 입장에서 이게 되게 편해. 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더 간편한 과정이거든. 그 묶음 가져가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걸 이제 문제로 만들고 풀어야 되는 학생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됐나요? 묶음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에서 이 이제 동원체 끊기면서 하나씩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이 딸 세포들은 어떻게 되냐? 4개가 만들어지고 그 딸 세포들은 엄빠 중에 한쪽의 염색분체 하나씩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봐. 처음에 상동이 없을 때 자매 염색분체가 있었으면 염색분체 몇 개 있는 거니? 4개 있는 거 아니야? 이 체세포 분열에서는 하나하나 두 개를 갖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감수 분열 2번 연속 분열하기 때문에 결국 세포는 4개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쨌든 하나씩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2개가 아니고. 체세포 분열은 엄빠 거 각각 하나씩 해서 2개를 갖고 있는 거고. 그지? 감수 분열 하나씩만 갖고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분열의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면 딱 구분해서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감기 비슷해요. 거의 체세포 분열과 같다 보면 돼. 됐죠? 전기로 들어가 비슷해. 그지?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지. 뭐? 이가 염색체라는 게 등장합니다. 체세포 분열이 없던 거지.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 뭐지? 그렇지.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서로 엄마 아빠는 사이 별로 안 좋아요. 얘들은 사이가 좋아. 엄마 아빠한테 받은 염색체거든. 상동 염색체가. 그죠? 엄마한테 하나씩 받아서 이제 쌍을 이루는 거야. 그지? 근데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면 서로 이렇게 쫙 틀고 이렇게 붙어. 엄마 아빠는 따로 사는데 붙어. 왜 붙냐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교육 과정에서 안 배워. 이렇게 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 아빠의 같은 번호의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서 엄마 아빠의 조각을 서로 나누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교차 현상이라고 해요. 이 나누면 어떻게 되냐? 이건 엄마 거도 아니고 아빠 거도 아니야. 근데 나누는 지점도 이제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실지도 몰라요.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염색 분체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실제로 자식한테 전달할 때 이게 어떤 정보의 구성일지에 대해서 확정할 수 없지, 그지? 매우 다양성이 커지는 거예요.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감수분열, 1분열 할 때 전기에서 중기 사이에 이가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엄빠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달라붙어서 있는 이가 염색체라는 게 만들어요. 이가라는 뜻이 뭐냐면 가수, 몇 배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이게 2배가 된 염색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염색체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생긴 게 현미경 보니까 더 두껍게 2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가 염색이 형성합니다. 동원체 보는 내용 똑같습니다. 아까 체세포 분열하고 중기 때는 요번에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됩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게? 상동 염색체가 있었고 상동 염색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가 염색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서로 붙어 있으니까 나란히 있는 거야. 무너져 있지? 옆에 이렇게 있는 거야.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있었다고. 오케이. 자, 세포 중앙에 배열되고 이가 염색체, 이어서 상동 염색체 어떻게 묶음 하나하나씩 나눠집니다. 동원체 안 끊깁니다, 이번에. 첫 번째 분열에서 동원체 끊기면서 염색 분체가 나눠지지 않는다고. 됐나요? 분리된 상동 염색체 방출사에 의해서 다시 이동하고요. 웃긴 게 또 바로 또 분열할 건데 귀찮기 싫이
핵만 나타나고 또 방추사가 사라지고요. 근데 염색체가 다 염색사로 풀려. 신기하지? 잠깐 풀렸다 다시 염색체가 돼. 됐니? 그래서 뭘 해야? 두 번째 분열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분열, 감수의 분열이 들어가는 거죠. 됐나요? 자, 감수 1분열의 맨 마지막 단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동그라미, 노란색 동그라미. 뭘 뜻하는 거냐면 세포 분열 전에, 감수 1분열 전에 엄빠의 정보가 같이 있었니 없었니? 있었지. 너희 대답해야 돼. 머리 안 쓰면 이거 이해 안 돼. 틀려도 대답해. 웬만하면. 엄빠가 같이 갖고 있었잖아. 원래 세포는 원래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1분열 하면서 하나씩 가져갔잖아. 그럼 각 번호에 대해서, 염색체 번호에 대해서 엄마 아빠 걸 다 갖고 있니 지금? 안 갖고 있지. 한쪽씩만 갖고 있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핵상이 어떻게 된 거야? 세포가 전에는 2n이었는데 감수 1분열 후에는 가까이 있다의 세포가 n이 된 거야. 엄빠가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핵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이제 용어로는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이형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형 분열. 핵상이 2n에서 2n 또는 n에서 n으로 분열하는 거는 핵상 변화가 없잖아. 이걸 동형 분열이라고 하고요. 핵상 변화가 있는 건 이형 분열이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됐죠? 이게 감수 1분열이다. 넘어가서 좀 길지 2분열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1분열이 끝났고요. 봐봐. 이렇게 됐다가 이를 봐봐. 되게 엄밖에 딱 붙어있지, 그지? 그랬다가 이게 이렇게 나열됐다가 하나씩 갖고 간다. 그냥 바로. 그래서 이제 세포 두 세포로 이제 나눠지고 감수 2분열은 어떻게 이 상태에서 다시 핵막이 풀어지고 이제 갖고 가는 이제사 각본에 하나밖에 없어. 이제는 한 세포 하나밖에 없는데 이 동원체를 끊고 염색 분체 하나씩을 가져가게 됩니다. 하나씩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두 번 분열했으니까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제 각 번호에 대해서 분체 하나씩만 갖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세세포 분열에서는 각 번호에 대해서 엄빠고 한 쌍씩을 갖고 있는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다르지. 반밖에 없는 거지. 유전 정보가. 맞죠? 그렇게 해서 4개의 생식세포, 정세포 또는 난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감수 2분열이고 당연히 원래 시작할 때부터 엄빠 중에 한쪽만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핵상이 n이었고 나눠봤자 핵상이 n입니다. 상대량은 반으로 줄겠죠. 반으로 줄겠지. 상대량은. 그지? 왜? 양쪽으로 나눴으니까 반반 됐겠지. 그지? 그런데 이제 유전 정보의 다양성으로는 이 두 번째 분열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그지? 이렇게 붙어있던 거 하나씩 갖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해리포터 1권과 1권 이 두 개 있었는데 하나씩 갖고 가는 거 정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해돼? 그렇게 해서 이제 감수 2분열이 끝나가게 됩니다. 자, 요거 뭔지 알겠지? 시작 2. 자, 세포 분열을 해야 돼. 감수 분열을 해야 돼. 결정하면 먼저 복제해. 2에서 정확하게 4가 됩니다. 상대량이, DNA 양이. 그래서 쭉 가다가 1분열 끝날 때쯤 똑 떨어져. 한 세포 입장에서 이제 반이 된 거지. 그 세포를 기준으로 또 가다가 2분열 끝날 때쯤 똑 떨어져. 또 반이 된 거지. 반의 반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에서 4가 됐다가 2, 1이 되는 겁니다. 1이 뭐지? 정세포, 난세포입니다. 그죠? 배우자 세포가 되면 두 번째 분열이 끝나면 상대량이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쳐간다. 상대량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쉬는 시간 이후에 요거 개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주 메인 주인공이 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알아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내신에 조금 나올 수 있고요. 아주 일부분이지만 이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감수분열과 자손의 유전자 다양성.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감수분열을 하면 유전적인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형제들이 있는데 똑같게 생겼니?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이야 다 다릅니다. 그치? 엄빠는 같은데 다 다르게 생겼어. 유전적으로 다양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대장균은 말입니다. 아까 저는 이제 무성생식하면 분열되면 다 똑같은 애야. 이걸 뭐라고 하냐? 클론이라고 하는데 클론. 됐니? 클론이라고 한다. 우리 클론 아니거든. 그치? 너네 너 채빈이하고 클론 아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다르다는 말이야. 오케이? 왜 어떻게 해서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네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생식에서. 오케이? 첫 번째, 상동염색체가 감수분열하면 두 번 분열을 하면서 이 세포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상동염색체의 조합이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라고 하는 거야. 이제 머리 좀 쓸게. 그럼 얼만큼 다양해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든 1번부터 23번이라고 할게. 성염색체를 23쌍이 있는데 그거 중에서 엄빠 거 중에 하나씩 받는 거 아니야? 결국은 두 번 분열하면 맞지? 체세포 분열하면 하나하나 다 받는다고 했어, 그지? 근데 그게 아니고 감수 분열하면 하나씩 받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1번 염색체도 엄빠 거 중에 하나 받고 2번 염색체도 마찬가지 엄빠 중에 하나 3번도 하나. 그렇지? 그러면 이걸 조합으로 그렇게 하나씩 받은 걸 묶어서 하나의 조합으로 하면 이 조합의 다양성이 몇 개가 되냐면 각 번호에 대해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기회가 있었잖아. 그게 다 곱해지면 2의 23제곱계가 되는 거야. 조합이 가지수가 됐니? 2의 23제곱계면 800만 정도 되지, 그지? 800만 정도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되나요? 엄청 많아. 2의 23. 근데 어때?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는 것도 뭐니? 이것도 우연한 확률이지, 그지? 무작위적인 그 만남이 일어난단 말이야. 난자와 정자는, 그지? 근데 엄마 쪽도 아빠 쪽도 뭐니? 이미 난자와 정자, 배우자 세포를 만들 때 2의 23 가지 조합 중에 하나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게 조합되는 건 2의 46제곱의 어떤 특징이 되는 거지. 수정나는 다양성이 그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에 더하여 돌연변이가 조금이라도 일어난다면 돌연변이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제. 진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돌연변이까지 포함하면 이미 무한대가 됩니다. 경우수. 돌연변이 많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돌연변이 어디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지? 아주 높은 어떤 경우수, 그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아까 내가 뭐랬지? 이가 염색체란 말을 했지, 그지? 감수 1분열 전 중기 때 뭐니? 엄마 아빠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가 서로 다리를 틀고 붙어 있다고 했지, 그지? 뭐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서로 나누려고. 봐봐. 이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이거 파란 거 아빠 거, 분홍색 엄마 거랑 하자. 됐지? 핑크색이지 뭐. 이렇게 했는데 서로 붙어 있다가 같은 위치에 있던 거 나누면 이쪽에 있던 유전자 여기로 가고 이쪽에 있던 유전자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나누어져 있는 이 염색 분체는 아예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없던 그런 정보가 되겠지, 그지? 조합으로 따지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무한대의 경우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차되는 어떤 부분이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야.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나눠질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이유를 모아보면 결국 형제 자매들은 절대 같아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거 알아두시고. 자, 하나 용어에 대해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이가 염색체라고 했죠? 이게 뭐니? 염색체, 엄빠한테 받은 상동 염색체 붙어 있는 거야. 결국 이거는 하나의 염색체에 비해서는 두 배가 돼 있으니까 이가 두 배의 염색체라고 했지. 그지? 근데 이게 두 번의 분열에 의해서 어떻게 나누죠?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포에 하나씩 염색 분체가 나눠지지, 그지?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를 어떤 선생님들은 4분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1분, 2분, 3분, 4분이 아니고 4개로 나눠진 운명의 염색체라고 해서 4분 염색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됐죠? 용어 하나 알아두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감수 분열과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 해서 그러니까 감수 분열하면 방금 봤잖아, 무한대잖아, 그지? 만들어지는 어떤 유전적 다양성이지. 해서 감수 분열 의의를 한번 볼게. 감수 분열 왜 하는데? 감수 분열 해서 이제 얻게 되는 것들이 뭔지를 한번 볼게. 첫 번째, 자손의 염색 채소가 유지된대. 무슨 말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엔이란 말이야. 우리 와이프도 이엔이야. 근데 애가 만들어졌는데 이엔하고 이엔 세포가 만나서 사인이 되는 게 괴물이지. 사인과 사인 만나서 파낸 되는 거야? 뭐 지수 함수야?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뭐 하는가? 원래의 규칙대로 이엔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 감수 분열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씩 다운시켜야 되는 거야. 이엔을 n으로 다운시켜서 합쳐서 다시 이엔이 되지. 그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됐죠? 자손의 염색 채소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엔이 n이 돼야지만 합쳐서 다시 자손한테 들어갔을 때 이엔이 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래 감수분열 의의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방금 앞에 페이지에서 나왔잖아, 그지? 유전자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근데 왜 유전자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멸종을 막기 위해서야.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되게 차가운 가슴으로 차가운 눈과 차가운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학문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명, 우리 주변의 생명이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그지? 근데 실제로 나를 기준으로 뭔가 과학적인 해석을 하면 모순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닌 거야. 근데 뭘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모순이 다 풀리냐면 유전자 기준 해석하면 다 됩니다. 그 유전자 기준으로 해석한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리처드 도킨스라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고 지금 명예 교수로 직을 갖고 있었던 그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말부터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그 이전에는 생명체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고 그 이후로는 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전자가 다양해서 은빈이, 채빈이, 동생 이렇게 서로 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다만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다 다양하면 어떤 환경 변화든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 그 변화에 대해서 유리한 애가 있고 불리한 개체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유리한 애는 나만 남는다고, 불리한 애가 못 살아남는다고 해도 유리한 애는 남는다고. 다양하면 뭔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근데 대장균처럼 다 똑같으면 어떻게 돼? 한 애한테 불리한 환경은 모든 애한테 불리하잖아. 같이 다 멸종을 해버려. 전멸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데? 개체한테 유리한 건 없어. 개체는 운이 있으면 살아남을 거고 운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유전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다양성이 유지되고 있다. 다양성 확보하는 메커니즘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려고 했는데 옆에 내가 하나 얘기 안 하겠네. 그런데 대장균 같은 놈은 생명체잖아. 살려고 하겠지, 그지? 슈퍼박테리아라는 말 들어봤니? 항생제 너무 똑같은 계속 때리다 보면 그 항생제에 완전 저항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만들어져. 박테리아가 뭔데? 우리나라 말로 세균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됐죠? 얘들도 정말 분리할 때는 뭔가 시도를 해요. 노력을 한단 말이야. 어떤 노력을 하냐 하면 이 무성생식하는 이런 게 지금 대장균 같은 세균입니다. 근데 안에 보면 염색체 중에 조그만 동그란 염색체가 있어요. 유전물질,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유전물질인데 이건 뭐냐면 분리할 때, 환경이 분리할 때 서로 교환해서 내가 없던 형질을 획득하려고 서로 막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전체 유전체가 아니고 전체 유전물질이 아니고 일부분의 유전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환하면서 조금씩 약간씩이라도 자기 형질을 바꾸다 보면 환경에 살아남을 수도 있거든. 다양성이 생겨서.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 플라스미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운명이야?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유전물질을 정보를 이동시키는 운명이잖아. 어떤 개체에서, 어떤 세포에서, 어떤 다른 세포로 이동하는데 전문화된, 특화된 그런 DNA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착안해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냐면 요걸 제작 이렇게 유전 정보 좀 바꿔가지고 다른 세포한테 주니까 이거 싹 갖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그 유전자 재조합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바꿔서 다른데 도입시킬 때 요걸 씁니다. 원래 이 플라스미드가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착안한 거야.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지. 사람이 할 건 없지. 근데 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도움받는다. 사람이 연구할 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넘어갈게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아까 내가 2의 23제곱 800만 종류가 되잖아 이런 말 했었잖아. 그지? 그걸 좀 더 너무 많아서 잘 이해를 못 하거든. 다나 이해했어가 아까 2의 23제곱? 이해 못했어 진짜? 이건 좀 마음이 아픈데. 진짜? 이거 좀 봐. 이거. 좀 간단한 생명체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2n 이퀄 46이야. 맞지? 염색체가 46개 있잖아. 23쌍. 맞지? 근데 2n 이퀄 6이면 뭐니? 염색체 6개고 쌍으로는 3쌍이 있는 거야. 맞지? 이 규칙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익숙해져야 돼. 응? 또 잔소리 하는 것 같은데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다 까먹습니다. 안 돼. 중간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민기야 너한테 하는 얘기야. 민기야? 알겠지? 자 2n 이퀄 6인 그 생명체가 있어요. 염색체 번호 1, 2, 3번이 있고요. 보이지? 자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어? 1번에 D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있고 2번 대문자 E 소문자 E 3번 대문자 F 소문자 F. 그리고 어쨌든 이 얘는 이렇게 염색체를 갖고 있을 때 유전 정보가 D, D, E, E, F, F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F, F 이렇게 말하면 대문자 소문자 계속 쓰면 너무 길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 자, 이 상태에서 감수 분열을 해.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을 한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지? 하나의 그 두 번 연속으로 분열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포에는 봐봐. 1번 D, D 중에 한쪽의 분체를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1번 두 개 중에 대문자 또는 소문자를 가질 가능성을 갖고 있잖아. 1번의 경우의 수가 두 개지. 둘 중에 하나니까. 2번도 두 개지. 3번에도 두 개 있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한 세포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8가지잖아. 모르겠으면 이걸 봐. 한마디로 이걸 이제 우리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제 수형도, 수상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 대문자 D 또는 소문자 D 둘 중에 하나 있지. 그럼 이 조건에서 E도 대문자 또는 소문자 중에 하나 있겠지. 그지? 이 조건에서 F도 대문자 또는 소문자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지. 그럼 몇 개니? 요 하나가 이렇게 두 개의 조합이 있지. 그지? 그러면 각각 그게 동등하게 3개 더 있으니까 두 개의 조합이 4개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8가지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돼? 이게 1번 염색체부터 23번까지 다 그러면 뭐니?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1은 23번 곱해야 되니까 2의 23제곱이 된다는 거지. 됐나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걸 이해하라고 좀 간단한 걸로 표현했고 그러면 핵상 2n 곱할 얘는 그 10, 얘는 그 12 이렇게 되면 점차 늘어나겠지. 그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드디어 이걸 합니다. 감수분열 세포 상대량 매칭 문풀 스킬. 이게 뭐겠니? 그러니까 DNA 상대량을 가지고 이렇게 봐봐. 표 문제 볼까? 뭐 그래프 표 같은 걸 내. 그 세포 감수분열 어떤 과정하고 이 상대량 과정에서 잠깐만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지? 얘가 이 세포고 얘가 이 세포고 이걸 다 대응시켜야 돼.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걸 하나하나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생각해내려면 거의 불가능하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아예 원칙적인 걸 좀 배우고 나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번 반복해야 돼. 절대. 자, 봐봐. 인강 강사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교과서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강을 보든 내 걸 보든 한 번 봐서 이해됐어 하고 끝나면 절대 문제 적용 못합니다. 완전히 자기 걸 체화시켜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그때부터 어려운 문제 짧은 시간 안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생겨요. 그럴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한 번 이해하고 10번을 더 봐야 돼. 10번. 그 정도 가치는 있어. 딴 애들 못할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잘 좀 살펴서 공부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볼게요. 테마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문제들의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 주어지는 정보가 어떤 게 있냐면 그 감수분열 과정, 그림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전자량, 표나 그래프, 아까 그래프로 나온 것도 있고 막대 그래프 또 표로 나오지, 그지? 상대량이 나옵니다. 상대량. 됐나요? 또는 유전자의 존재 유무를 OX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또는 염색체가 있다 없다. 이 상중 염색체 중에 감수분열하면 둘 중에 하나만 있을 수 있잖아. 그중 있다 없다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된다고. 알겠니?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각 세포들이 핵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유전자를 몇 개를 갖고 상대량이 몇고 4인지 3인지 2인지 1인지 0인지 이런 거를 따져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핵상 물어볼 수 있습니다. EN인지 N인지 그 다음에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이런 거 또는 그러니까 성에 있다고 하면 또는 X 또는 Y에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또는 이 세포는 수컷 세포다 암컷 세포다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지. 판단해야 되고 각 세포에서 유전자가 어떤 게 있는지 이유가 뭔지는 안 물어봅니다. 왜? 이거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지? 이유가 뭔지는 안 물어보지만은 이유를 알아야지 뭐가 있는지 알지. 그지? 근데 그 이유를 판단하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독립연관 비분리는 삭제. 매우 어려운 문제. 이 유전 전체를 종합한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영역만 보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입니다. 됐나요? 이건 안 물어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자, 요거까지 배울게요. 요거까지. 아우 중요합니다 이거. 아직은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딱 클래시피케이션 딱 분류화되고 딱 정리가 안 돼 있어 지금 너네가. 이걸 딱 알고 오늘은 적어도 이건 알고 가라고. 알겠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감수분열 과정. 그러니까 이게 세포 하나 있지? 두 개로 나눠 1분열이야. 두 번째 분열 2분열 감수제기 분열. 됐니? 두 번 분열을 한다고. 이 과정의 기본적 접근, 기본적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핵상이 어떻게 되는지, 각 세포의 핵상이 어떻게 되는지, 복제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유전자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각 세포가. 그 다음에 세포별 유전자 구성에서 T라고 적혀있지, 그지? 이걸 이제 내가 표현해볼게. 여기에 다 표현할 거야. 핵상 볼게요. 핵상 봅니다, 이제. 이 세포 핵상 뭘까요? 좀 분열이 전이지. 분열이 전이면 핵상이 2N이야. 안 그래? 정상세포라고. 핵상이 2N이야. 근데 그림이 이렇게만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화살표가 나올 때도 있거든. 분열하기 전 단계의 세포를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건 의미가 명확합니다. 뭐냐면 얘는 정상인 2N입니다. 얘는 2N인데 DNA 합성이 S기를 지나가서 복제가 된 2N이야.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얘는 언바꺼 하나씩 이렇게 다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분열을 결정해서 언바꺼를 이렇게 이제 해리포터 1권이 있으면 1권 하나 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러니까 두 개씩 갖고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제돼 있다.
됐니? 이 상태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된다면 어떻게 되지? 아까 뭐랬니? 각 번호의 염색체에서 둘 중에 묶음 하나씩 갖고 간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니? 엄빠 거? 아니지. 각 번호에 대해서 엄빠 중에 하나씩만 갖고 있지. 이게 핵상이 뭐니 얘들? n인 거야, n. n인데 이렇게 갖고 있지 지금. 해리포터 1권 있으면 1권 하나 더 있지. 아직은 안 나눠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복제됐다고 하자고 그냥. 복제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됐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단어이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그러면 n인데 이제 정상이야. 됐니?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약간 글 쓰기도 좀 어렵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2n 그냥. 2n이면 2n 정상이고 n이면 n 정상이야. 근데 복제를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제곱이라고. 두 개 있다. 똑같은 거 두 개 있다. 이렇게 표현할게. 되나요? 지금 핵상과 복제 여부를 동시에 내가 지금 설명한 거지. 맞지? 됐니? 그런 다음에 유전자의 DNA 상대는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좀 확인해 봐야겠지, 그지? 여기서 우리가 딱 알아둬야 되는 거는 예쁘게 좀 구분해둬라. 사각형 이 중간 과정은 복제되어 있는 세포야. 복제되어 있는 세포라는 걸 오해하지 마. 복제된 물질이 뭐냐면 염색체야. 염색체 있으면 이거는 복제의 결과물이지 이게. 그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제가 돼 있어서 유전자가 하나 있잖아. 반드시 맞은편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복제가 돼 있으면 유전자는 반드시 짝수로 있는 거야. 짝수. 어떤 유전자, 대문자 A 유전자가 없을 수는 있어. 0일 수 있어. 근데 1일 수는 없다. 하나 있을 수는 없다. 하나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복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짝수로 있다고. 짝수. 됐니? A가 한 개만 따로 놓을 수는 없다고. 복제가 돼 있는 염색체의 구성에서 어떤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유전자는 반드시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존재해야 된다고.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0 또는 짝수만 들어갑니다. 상대량이. 홀수는 절대 안 들어가. 홀수는 여기나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이제 접근 방법이 딱 시작 지점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세포별 유전자 구성 T는 뭐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T를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는 복제 안 되고 복제됐지.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게 이제. 예를 들어 얘가 대소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 시작.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복제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제곱이 돼 있는 거야. 됐니? 복제됐으니까. 근데 봐. AA, BB에 대한 비율이 상대량, DNA, 이 유전자거든. 유전자 상대량이 1대1대1대1이지. 하나씩 있지, 그지? 근데 이때 뭐야? 2대2대2대2지. 그치? 2대2대2대는 1대1대1대1하고 같은 거 아니야? 상대적 양은. 맞지? 비율이 같지, 비율. 맞잖아? 그치? 얘하고 얘는 모든 유전자의 비율이 동등해. 다만 얘가 2배가 돼 있을 뿐이지. 복제가 돼서. 근데 얘들하고 얘는 달라. 얘들하고 얘도 달라. 예를 들어 볼게. 이거 대문자 소문자라는 건 대립 유전자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야. 맞지? 이 세포가 이 세포 원래 구성돼 있을 때 하나 엄마, 하나 아빠한테 받은 게 상동 염색체 이 자리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거야. 대문자 A, 소문자 A 이렇게. 다나 이거 이해 안 되면 앞에 거 다 다시 공부해야 돼. 알겠지? 아니면 그 다음에 못 넘어가. 됐지? 이 상태야. 그럼 당연히 이 세포들은 뭐 어떻게 돼? 이 세포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가져. 아니? 상동 중에 엄빠 중에 하나씩만 가진다면 각 번호에 대해서. 그지? 예를 들어서 얘가 대문자 A 제곱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하자. 묶음. 그럼 반드시 얘는 소문자 A 제곱 정상적인 분열이면 이렇게 돼. 그 얘 B쪽은 얘 소문자 B 제곱을 갖고 왔다 하자. 그럼 얘는 반드시 대문자 B 제곱을 갖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대문자 A 있었지. 그래서 A 제곱을 했어 난. 그 다음에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씩, 다 하나씩, 다 하나씩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들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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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지. 근데 이건 어떻게 돼? 대소대로 하면 1대 0대 0대 1이 된 거야. 맞지?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B, 소문자 B 순서대로 비율을 따지면 얘는 소문자 A와 대문자 B 없잖아. 그치? 0, 0이잖아. 그러니까 1대 0대 0대 1이 된 거지. 얘는 0대 1대 1대 0이 된 거야. 그치? 다르지? 근데 얘하고 얘는 또 같지? 맞지? 이 T라고 하는 거는 얘들끼리 유전자의 상대량 비율이 같고요. 얘들끼리 같고 얘들끼리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비율이 같은 것들 조합을 표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게 기니디리 세포가 여기니까 아, 이 같은 두 개가 이렇게 니은 디귿이어야 되네? 이런 식으로 그냥 푹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내용을 반드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복습했으면 좋겠어요.